영장 내라고 하면 반갑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금 겁니다. 저는 아,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좀 조사 좀 해야겠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그러니까 위한 이런 구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한변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지금 아직 시작하지 어떤 않았는데요. 그 공격을 할 때도 지식을 2020년 15세 12월 14일 선거 소송도 마찬가지. 12월 11일 선거 소송에 관해서 며칠 후 12월 시민들이 14일 관심과 더불어 좀 검증 공부를 기일에 하셔야 관한 됩니다. 소송 대리인단 그런 점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오늘 곧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바로 진행 될 하게 예정입니다. 됐습니다. 좀 성명서의 제목은 저희들이 좀 검증서는 이 연락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 해야 할 이렇게 때 오늘 오전 시간에 성명 여러 발표와 매체에서 와 주신 것에 기자회견을 대해서 진행할 좀 예정입니다. 감사하고 또 잠시만 일찍 기다리시죠. 연락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이 돼요? 네. 혹시 지금 오고 있다 연락 온 데 있습니까?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저거 안 보이. 한 줄씩 한 달씩. 자,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참 걱정스러운 지금 이슈가 넘치고 있습니다. 뭐 공수처법이나 윤석열 총장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세상에서 지금 정말 이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제때 확보를 못해서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려면 앞으로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무능해서 이런 건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업인들 또 재계에서 그렇게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정말로 애타는 그 목소리를 냈음에도 전혀 무시한 채로 국회에서 일반 통과시켰고요. 또 여러분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세월호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기관에서 7번이나 참 조사, 감찰 또 감사 등으로 해서 무려 200명 가까운 공직자 관련 단체 또 이 관계자들이 기소돼서 재판도 받고 몇 년씩 형을 살았음에도 또 특별검사를 뽑겠답니다. 이것은 결국 세월호를 가지고 결국 일자리 만들겠다는 그 의도가 저는 물론 그 이상의 또 의도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등등 그렇게 이슈가 넘치고 또 무엇보다 4.15 총선에 대해서 지금 8개월째 접어진 이 시점까지 대법원 재판이 꿈을 대고 있는 이 상황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합니다. 현실 속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묵묵하게 지금 선거 소송 이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날 결론 준비 기일에 이어서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지역입니다. 이 연수구 소송 지역의 선거 소송 재판이 다시 속개가 됩니다. 그 재판의 일환으로 다음 주 월요일 14일 오후 2시에 선거 서버와 또 선거 투개표 장비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검증은 앞으로 또 있게 될 이런 서버와 선거 장비에 대한 감정을 위한 그런 준비인 것처럼 대법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이제 우리 변호인들께서 소상히 설명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2시부터 선거 재판이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 자리에는
담당 대법관과 아무래도 김상환 대법관이 나오는 것이죠. 김상환 대법관과 또 원고인 민경욱 후보 측 대리인들, 또 피고인 인천연수구 선관위 대리인들, 그리고 대법원에서 전산 전문 심리요원을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들도 나오고, 우리 원고 측 대리인들도 이런 서버와 포렌식 전문가를 두세 분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그러한 부정행위의 실체를 우리가 밝히기 위한 이 지금 험난한 재판 여정에서 또 이 검증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좀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 검증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원고 대리인단은 어떻게 임한다 하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 오른쪽에 박주현 변호사가 있고요. 우리 BJ 토익대에서 지금 박수가 좀 약해. 한 번 더. 저기 그 오른쪽에 우리 유정화 변호사님, 제 왼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승수 변호사님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노태우 변호사랄지 또 권호용 변호사, 또 문수정 변호사, 또 이동환 변호사 등등이 지금 다음 월요일날 검증기일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누가 먼저 좀 말씀?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일단 읽고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예. 그럼 준비된 자료를 네. 좀 부분 네.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으시죠. 전체를 다. 전체를 다 읽을까요? 네네네. 그렇게 한번 다 읽고, 왜냐면은 아, 그런 읽- 내용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읽기 너무 지루하지 않나? 그래도 읽을까요? 예. 자,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한 네. 기본 문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제가 끊어서 읽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이 검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이 선관위는 말이죠, 피고 당사자 입장임에도 지금 대법원하고 짝짝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과 보조를 맞춰서 4.15 총선 당시 사용된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전자개표기, 개수기 등 이 검증의 대상이 될 장비를 이 사건 선거 소송 지역인 인천 연수구를 지역에서 실제 사용된 장비가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구리시 선관위의 투개표 장비로 검증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선관위가 말이죠, 구리시 장비 말고 다른 지역의 선거 장비는 이미 프로그램이 삭제된 상태로 지금 군포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 무효 소송은 진실한 표가 진실하게 개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 대리인단은 우리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선거인으로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선거인 명부를 요구를 했고, 또 당연히 그 선거인 명부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진실하고 무결한 선거인 명부여야만 합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선거 장비의 무결성, 진실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측은 놀랍게도 구리시 장비 말고는 모든 장비에서 프로그램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포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 삭제된 상태라는 것을, 그럼으로써 증거가 인멸되었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시 장비만이 운용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시연을 하자, 그것으로 감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선관위가 여태껏 연수구를 소송은 연수구를 선거구에 관한 자료로 한정해서 재판을 하자고 하는 그 내용과도 모순된 표정입니다. 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리시 선관위에 지금 거의 보관된 선거 장비가 제때 증거 보존이 이루어지고, 또 선관위 직원 등의 인위적인 접근이 엄격히 차단되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참고 자료로서도 소용이 있을 것인데, 사실 구리시 선관위 장비의 경우에 그러한 증거 보존도 되지 않았고, 선관위 관계자가 그동안 임의롭게 출입하는 상황이 4월 총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게다가 피고 선관위원장은 군포시에 보관하고 있는 수천 대의 전자 개표기를 제외하고 굳이 구리시 선관위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언급이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관위 주장대로 현재 그 투표용지 발급기에 연결된 노트북을 반환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포함한 선거 장비는 모두 구리시 선관위 것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선관위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을 대부분은 그냥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일 날 이 검증을 위해서 어제 말이죠. 네, 어제인 12월 10일 날 지금 구리시 선관위에서 그동안 보존되어 오고, 또 이 장비를 그간에 공선감 맞습니까? 네. 공선감 우리 의원들께서 정말 지난 7개월 가까이 정말 24시간 정말 초인적인 그러한 수고로서 지켜왔습니다만은 그 장비들을 어제 중앙선관위로 소위 반출하는 일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원고 대리인단에게 입회를 하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만, 원고 소송 대리인들은 이러한 장비의 무결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고, 이번 연수구 소송과 관련이 없는 장비라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서 입회를 거부를 하고 이의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내일 모레 14일 날 원고 소송 대리인들이 들어가게 될 이 검증 기일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1시간가량 선거 서버 등을 검증하고, 또 1시간 동안 각종 선거 장비의 검증, QR코드 감정의 신문 등 이러한 방대한 그런 내용을 2시간 동안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졸속 검증 내지는 부실을 한 검증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검증 기일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을 다수 참여시키고 시간 제한 없이 검증을 하자 하는 뜻으로 서면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시간까지 대법원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법원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대법원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지금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에 대한
조지아주 웨어 카운티의 신속한 샘플 조사를 통해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한 표당 87%, 또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113%로, 즉 트럼프의 표에서 13%를 가져다가 바이든 후보에게 얹어주는 형태로 집계가 되도록 설정한 알고리즘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경우에 샘플 조사를 통해서 투표자 중 11%의 서명이 실제 유권자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이러한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상적인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려진 미국에서 벌써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법원은 이제라도 미국을 똑같이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더욱 철저한 증거조사를 실시해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원고 소송 대리인단이 요구해온 바와 같이 선거 전산 장비에 대한 공개적이고 충분한 검증, 또 검증기일의 공개 및 촬영, 전문가의 다수 참여, 시간 제한 없는 검증을 실시하는 문제 등 전면적이고 중립적인 감정과 필요하다면 국제 감정까지를 받아들여서 실제 투표 여부 샘플을 대조하자는 이 요구를 즉각 수용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부터, 지난 5월 7일 소송을 제기할 당시부터 중립적이면서 선거 부정의 감시 경력이 있는, 전문성이 있는 국제기구에 의한 감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요구에 피고가 응하였다면 이미 이 시점에서 모든 감정이 종료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대외적으로는 모든 자료를 원고 측에 제공하고 절차에 협력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말과 반대로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현직 부장 판사가 겸직하는 피고 선관위원장과 또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법원과 짝짝꿍이 되어서 대법원이 또 이 피고 선관위의 뜻에 종속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이 선거 재판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짓자 횡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번 4.15 선거의 부정을 사실상 자인하고 용인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제19 감사기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선거의 투명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이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정확하고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마무리로 저희들의 요구를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12월 14일 검증기일에서 선관위가 준비해온 그런 오염된 장비를 검증하자는 것은 지난 5월 달의 일방적인 언론 시연의 쇼의 반복에 불과하다. 선관위와 법원은 눈가림식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검증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비공개에다가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불과 2시간의 졸속 검증 계획을 갖고 있는 이 대법원의 계획을
공개로 전환하고 전문가의 다수를 참여시키며 시간 제한 없는 검증 계획으로 전환해 주기 바란다. 전면적이고 중립적인 이 선거 서버의 국제 감정을 즉각 실시하라. 이상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보충적으로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변호사. 뭐좀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우리 유튜브 그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국제 검증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서버 감정을 하실 분이 입국을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판부에 이 국제 감정단의 그 서버 감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그 피고가 선거관리위원인지 위원장인지 대법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사자주의에 따르면은 공부와 피고는 서로 이제 대립되면서 그 법관의 결정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 일련의 이 선거 무효 소송과 각종 증거나 검증, 감정과 관련된 이 선거 소송에서의 그 절차는 저희의 그 상대방이 선관위가 아니라 대법원인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안이고 지금 어제 검증 그 구리 선관위에서 그 기기 등을 반출한 행위 역시도 저희와는 전혀 의논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일단 대법원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법원에게 우리 자유국민들은 명령합니다. 서버 전산 장비 증거 보전을 모두 기각한 것이 법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각 때문에 이와 같은 증거 인멸의 상태를 초래한 것이고 증거 인멸을 했다라고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그리고 장비를 모두 반납했다 장비는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라고 증거 인멸의 상태를 이미 시인하고 있는 것이 선관위입니다. 법원은 증거 보존을 기각한 그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방법은 디지털 증거를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 디지털 증거조사, 철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대법원이 바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고 결단을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와 같은 아주 진실되고 기초적인 원칙적인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삭제를 받아들이고 증거인멸의 상태를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증거를 그것만을 조사하겠다. 이와 같이 한다면 대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구리 선관위에게 묻습니다. 구리 선관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지금 대법원과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6개월 넘게 그 앞에서 밤낮을 지새워가면서 그 구리 선관위 앞을 지새운 우리 자유시민들은 법원과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법원과 선관위의 증거인멸 시도에 맞서서 의롭게 장비의 무결성과 진실성을 지켜낸 애국 시민들입니다. 너네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네. 그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이들은 장비의 무결성과 진실성을 지켜낸 애국자들이고 유공자들입니다. 그런데 구리 선관위가 무슨 근거로 22명의 애국 시민들을 고발하고 이들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그 사람들의 증거인멸 행위에 맞서 싸운 애국 시민들이 무슨 불법 행위를 하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리 선관위가 하고 있는 행태들은 모두 거의 무고에 가까운 범죄 행위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와 같은 고발 그리고 소제기를 취하하고 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일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연수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소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바로 소를 제기를 하고 여러 물증에 대해서도 보존 청구를 했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선관위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군포 물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연수구 장비들을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다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검증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전 청구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 원고 측에 이런 걸 다 알고서도 이미 프로그램을 삭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저희에게 모든 걸 입증하라고 하는데 이거 일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부당한 점이고 저는 대법원에 이 증거인멸로 인해서 반드시 감정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연수구 의뢰 장비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관위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게 된 그런 것에 대해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도 법리적으로 이 증거인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표지 분류기 보관 현황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면 보이겠네. 예, 여기 좀 당겨서 보이시면은 말씀하시면 네, 무슨 말씀을? 예, 여기 보면은 제 군포시 물류센터에 그 화재가 났던 곳이죠. 거기에 이제 약 1,200평입니다. 2층 규모로 600평 규모 2층에 보관 수량이 총 2,558대가 지금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14년형이 1,381대, 18년형이 1,17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온도나 습도는 아주 잘 유지되면서 그 CCTV로 잘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삭제를 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다시 깔고 검증을 하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마저도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구리 선관위 자료를 그렇게 검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되 동일한 그 연수구나 그 인천 연수구 그 전자개표기나 그 각종 전산 장비 혹은 그 군포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지금 그 전자개표기 등을 그 임의로 선택을 해서 함께 검증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검증을 하고 싶어하는 그 구리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제 여러 그 증거들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이제 투표 일시에 대한 그 시점에 날짜만 공개를 하고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직접 와야 투표 여부를 그리고 투표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답변의 근거는 직접 오게 되는 그 와야만 그 정보 공개를 해주겠다라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의 절차와는 다른 그 행령을 보이는 이유가 올 수 없는 사람을 투표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른바 미국에서 그 거론되는 그 사망자 투표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도미니언 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한 장을 여러 번 스캔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밝혀졌는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가 몇 시 몇 분에 투표했는지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정보공개 청구에 여러분들도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표 영상에서
지금 개표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데 개표 영상에서 마우스 커서가 2개로 보이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와이파이가 연동되거나 원격 조종이 강하게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라고 여겨지고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으실 텐데 각종 개표 영상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4일에 있을 검증 절차에서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와 관련된 검증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오신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답변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미디어 A인데요. 네, 영어 방송입니다. 예. 영어 예, 미디어 A인데요. 지금 그 대부분이 선거는 디지털로 하고 지금 검증은 보면 거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디지털 선거 뭐 이렇게 전자 그 본인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전자 그 투표 사전 분류기 이런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태도가 지금 어떤지 지금 디지털에 대해서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진짜 이게 뭔가 검증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대부분의 태도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아날로그는 충분히 뭐 수개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디지털 쪽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예. 그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 아니면 디지털 증거라기보다는 이 기본적인 이 전자투표 시스템 그리고 또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이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대법원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선거 부정 또는 그 선거 무효의 사유들에 대해서 이 부분 디지털 증거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수없이 설명을 했고 대법원이 그와 같은 증거와 서면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부정선거 초반에 이야기가 있었던 그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했던 그 시연회를 지금 와서 다시 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목상으로는 어떠한 동작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그리고 그와 같은 이해가 만약에 대법관들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의 서면을 충분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문제 제기가 있고 어떠한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시스템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또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조작해가지고 올 것이 뻔한 그러한 장비들을 펼쳐놓고 디지털 선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리고 또 이런 플로우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을 확인하면 되겠어라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 그 의도 자체를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연회, 검증 쇼를 한다는 것은 바로 여태껏 이뤄진 증거인멸이라든가 장비들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 그러한 인멸 행위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와 같은 남아있는 증거들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그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드린 말씀이 디지털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디지털 검증을 선거소송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끈을 좀 풀어요. 단 한 번도 안 옮겨도 됩니다. 수개표만 원칙적으로 해왔는데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일보하다라고 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면밀하게 그 태도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대법원은 우리는 정말 이거 다 하려고 했다. 모든 기회를 줬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점이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점. 그리고 선관위와 사전에 모든 말을 다 맞춘 다음에 마치 무슨 요식 행위처럼 하는 듯 보이는 그런 뉘앙스.
그런 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원고의 그런 디지털과 관련된 그 검증 감정에 응하는 것인지는 좀 의심스럽다.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저도 답변을 아니, 좀 우리 나눠서.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을 혹시 네. 전자개표기는 전에 아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그 만드는 그 사장이 시연을 해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한 증거가 보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조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정상적으로 다 되는 거고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조작되는데 그거를 이미 아마 칩을 뺐다거나 뺀 흔적도 있다 이겁니다. 그 프로그램 거기 키판에 보면 이미 또 빼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증거를 다 은닉해놓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지에서 그 사용됐던 그 장비를 바로 압수했다가 미국에서 서버 압수하듯이 해가지고 그걸 했을 때 가능한 거지 지금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면제부만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뭐 지금 이미 한번 은닉 다 해놓고 증거 인멸 다 해보고 자기들끼리 다 서버 정상적인 거 만들어가지고 시연 다 해보고 그날 발표할 건데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네. 자, 혹시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당연히 믿을 수가 없고 실제로 우리 선거관리 시스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작이 된다라는 것이 시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회의록도 있고요. 저 이경목 교수가 아무튼 그 교수가 그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조작이 되는 걸 이미 시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진일보한 그 미국에서 도미니온 시스템에 의해서 조작되는 것이 오늘 지금 포렌식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작이 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표가 됐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고표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연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시연회가 5월 29일 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뭐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장하는 데만 40분 정도가 소요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투표지 발급하는 과정에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상 촬영조차도 못하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찍고 있으니까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같이 찍으려고 했던 게 JTBC 앞에서 그걸 찍으려고 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직 우리 대표이신 석동현 변호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면을 보면은 허위로 작성된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변호사가 쓴 게 아니라 소송 수행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제 소송 수행에 참여해서 쓴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얼핏 보면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의뢰를 해본 결과 이거는 명백히 엉터리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은 이들이 거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어저께 제가 진짜 뭐 이 유정호 변호사나 엘사 변호사한테 자수 권고서를 한번 내볼까라는 얘기를 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허위 공문서를 허위 서면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명백히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송 수행자로 참가한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확보한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지금 어저께 무선통신기들이 설치됐다는 거 좀 알려졌지만 실제로 SK, KT 그리고 LG, U+ 모두 다 전산망을 깔았습니다. 그런 자료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자수하십시오.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부정선거가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넘보기 위해서 공산체제로 가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그런 딥스테이트 계획이 그네들이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이번에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국가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모든 국가는 같은 차원에서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파웰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기도 중요하지만 미국하고 제대로 민경욱 의원이 계시지만 잘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부정선거가 그대로 판박이 부정선거거든요. 미국이 똑같이 됐습니다. 지금 그걸 연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 우리 혈맹이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연계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좌파 공산주의 개념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개입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고 참고하도록 네, 하겠고요.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질문이 좀 이제 좀 전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답변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지만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좀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선관위가 국제선거조사단의 검증을 거부하면서도 이제 적극적인 그 협조를 약속했는데 현재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국제선거조사단의 검증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현재는 민경욱 후보 소송이긴 한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른 소송도 그런 것이 가능할는지도 좀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어떤 그 필요성,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원은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군포 그 장비들은 노트북에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노트북을 분리해서 반납했다라는 지금 그 발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리선관위 장비는 아직은 노트북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선거에 사용된 그 상태에 최대한 가까운 유일한 증거 장비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 군포물류센터 이외에 어느 곳에서든지 선거에 사용된 최대한 그 가까운 상태로 아직 남아있는 장비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리선관위에 있는 장비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장비인지를 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구리가 유일하죠. 네. 유일하다고 네. 선관위의 말은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말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요. 그 구리선관위의 그 장비가 시연으로 쓰인다고 이제 검증 그 절차 중에서 시연을 하는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연이라는 것이 부정선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감정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여기 연관된 추가 질문인데요. 검증은 그 시연은 이미 수개월 전에 했었고 장비를 켜고 시연을 하는 그 작업만으로도 그 유일한 그 증거에서의 무결성과 원본성 훼손일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다면 조작되어 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트북을 켜자마자 자동적으로 삭제 가능한 그런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법원에 그러면 이 행위를 이 시연 자체가 이제 증거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연을 하지 말라고 멈추게 할 법적인 요청 방법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12월 14일에 있을 일을 예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처벌을 감수하고 증거인멸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예. 프로그램도 삭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미 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예, 이런 지금-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이미 감사합니다. 하고 있고, 네. 제가 뭐 오늘 또 오셨으니까 특종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그 미국과 한국과의 그 관계 뭐 아주 유사하죠. 저희도 미국 선거를 보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패턴을 좀 더 보고 있는데요. 그 지금 아까 그 A웹에 선거 전용 통신망이 깔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전용 통신망이 A웹이라는 그 국제기구, 민간 국제기구에 깔렸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른바 이제 중공의 개입이라고 하는 그런 또 국제적인 그 부정선거와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미국의 선거를 보면은 한국의 재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A웹이라는 곳에 선거 전용 통신망이 깔렸다. 이게 결국에는 그 미국의 흐름과 같이 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 그 소감 한마디씩 좀 간단하게 마무리 하시면서. 네.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정말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5월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선거 소송을 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변호사들이 이를테면 하나의 생업 차원에서 또 어떤 그 수임을 해서 어떤 변호사 비용을 바라고 그렇게 지금 7개월째 여기에 지금 매달리는 상황이 아니라 거의 의병 수준입니다. 이 지금 4.15 총선의 부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불이함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와 함께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7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또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소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됐지만 지금 여기 있는 팀들은 오직 한 군데 인천 연수구을 소송에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이 자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어떤 원리적인 조작 행위를 밝혀내면 이것이 특정한 지역, 인천 연수구를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오류가 아니라 상당히 원리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지역에서도 자행되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뭐 많은 지금 많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여러 매체에서 이 선거와 관련해서 모금 행위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여기 있는 변호인들은 초반에 이 소송의 원고라 할 수 있는 민경 의원으로부터 받은 약간의 비용만을 가지고 우리 변호사들 지금 여기는 4명이 있지만 7, 8명이 지금 매달리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모금을 저희들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 수고는 저희들이 뭐 자원봉사 차원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것도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 감정이라든지 많은 비용이 이제 듭니다. 재검표 자체는 비용이 뭐 그렇게 들 게 없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가서 재검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서버 등 감정 포렌식을 하려면 그것은 이 재판의 원리상 당사자 부담 원칙입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감정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감정을 하려면 비용을 부담해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느냐? 결국 원고인 민경 의원이 내야 합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그런
유튜브에서 선거와 관련한 선거 소송 또는 이 부정선거 캠페인과 관련해서 뭐 어떤 모금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과는 그동안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쪽으로부터 단 커피 한 잔도 저희들이 마신 게 없습니다. 그 점을 우선 밝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정말 그동안 많이 주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 선거 소송에 이 부정선거 규명에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 좀 이제 좀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모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저희들은 이 소송과 관련 없이 저희들이 또 감옥 갑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절차는 엄격한데요. 그러한 방법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자를 조만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이런 부분이 우리 변호인들의 그런 자발적인 그런 성의에 의해서 거의 무료 차원의 어떤 그런 봉사를 해왔다는 점을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와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이번 14일 검증을 거쳐서 감정이라는 단계로 가게 되면 감정 비용을 먼저 선예치해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저희들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구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전이라도 혹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가만히 있지 뭔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말이죠. 여러분 사이트에서 한변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봐 주시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는 그 사이트에 기부금 구자가 기존의 기부금 구자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로 내주셔도 됩니다. 다만 내실 때 반드시 그것을 내시고 표시를 저희들에게 해 주셔야만이 이 선거와 관련된 기부다는 것이 좀 분명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구자를 다시 정식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한변 사이트로 만약 기부를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선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정선거. 아니면 홍길동. 성함 415 이렇게 쓰시면 네. 성함을 쓰시고 네. 415라고 표시를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 한변에 그 뭐 후원을 하셔도 되는데 그 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공제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이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사실은 이 구자 번호를 자막에 나가게 하기가 어려운데 한변 구자에 기부금 구자에 우선 해 주시면서 성함을 앞에 표시하시고 415? 예, 415로 하시면. 그러면 홍길동 41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415 홍길동 혹은 홍길동 415로 예, 해주시면 홍길동 415 홍길동 이런 형식으로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부할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의무도 있고 하니까 제발 10,000원 이상으로 좀 부탁합니다. 소액이 되면 우리 수고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무례한 말씀인데 최소한 10,000원 이상으로 부탁합니다. 10,000원도 좋으나 1,000원 이렇게 되면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런 점을 좀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돈 얘기를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수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기부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연락을 주실 한변 아니 연락을 한변이 또 이래 되면 한변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 폼을 만들겠습니다. 구글 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참 기부금을 만든다는 것이 이만큼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기부를 일단 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연락처를 별도로 기부금 구자와 함께 기부하신 분들 연락 받을 수 있는 번호도 함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기부를 오늘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며칠 뒤에라도 우리 박주현 변호사나 저나 유성수 변호사에게 나 누군데 이렇게 했어라고 연락을 주셔야 저희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정확히 발부할 수가 있다는 점도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저 잠깐 참고로 이게 댓글에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계좌 개설이 너무 이제 그 감사하다고 하고 계좌 개설을 뭐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적극 후원을 하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적극 지지한다고 그런 그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12월 14일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대법원 그 선거 무효 소송 진행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된 지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무슨 헛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고요. 이제 증거를 선관위가 내놓을 시간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대법원은 진실된 증거 조사를 할 시간입니다. 선관위가 연출하고 대법원이 조연 또는 관객으로 앉아있는 투표 쇼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증거를 찾을 시간입니다. 투표 장비의 프로그램 삭제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조작된 기계라도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는 헛소리를 듣고 있을 때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투표한 표를 찾을 시간입니다. 조작된 장비, 조작된 명부에서 나온 숫자가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이런 헛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정사각형이 막대 모양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러한 헛소리를 들으면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권자가 대표를 결정한다는 그런 평범한 진리를, 평범한 사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선관위와 대법원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권은 순간이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시민들이 투표한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의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되찾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낼 것입니다. 네, 기자입니다. 네, 예, 감정 그 할 때 그 예상 비용으로 9천 얼마가 적혀 있는 걸 보고 저희 충격을 먹었습니다. 1억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헉 했는데 지금 그마저도 강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8개월 동안 그 선관위와 법원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상당히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또 미국에도 많이 알려졌고 또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발생해서 또 미국에서 그것이 밝혀지고 있고 그것이 다시 한국으로 와서 다시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진실은 당연히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기려면은 결국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은 진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고요. 앞으로 또 많은 힘든 여정이 있을 텐데 많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힘을 낼 수 있고 또 미래를 또 밝은 빛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시청자들이 답답해 하실 수 있어서 그냥 오디오로 기업 그 계좌번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계좌번호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이고요. 599-910029 하나은행이네. 네, 하나은행. 잘못 봤네. 찍어서 올리세요. 예, 하나은행 599-910029-87304입니다. 599-910029-87304 하나은행입니다. 예. 카메라에 다 415 꼭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홍길동 41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홍길동 415 또는 415 홍길동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또 하나 더 네, 우리 스페너님들은 이거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하나 카페에다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요청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카페에 이제 전자개표기를 뭐 정말 많이 기록을 샀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후원계좌입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데 하나은행입니다. 그걸 처분을 할 수가 하나은행. 없는데 599 좀 9199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87304. 매달 소요되는 창구 비용도 있어가지고요. 그걸 댓글, 구매를 해주시면 더 댓글에도 좋을 것 같고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좀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이 지금 저희가 확보한 전자개표기를 뭐 좀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좀 그것도 좀 처리가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마치신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인권과 안보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에서 지금 진행된 이렇게 막 기자회견을 마쳤고요. 지금 연수구 여러분이 변호인단의 아시다시피 긴급 기자회견 현장이었습니다. 4.15, 감사합니다. 홍길동 4.15, 홍길동 4.15, 미디어 A 4.15 이렇게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입니다. 기업은행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하나은행 599-2100-2987-304 한변입니다. 한반도 앞으로 있어질 다시는 안 하고 그냥 검증이나 소송 진행에서 좀 더 원활하게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원활하게 한변 그 4.15 부정선거 소송 수행에 관련해서 검증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계좌 고정을 좀 해주세요. 자,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라이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시죠. 내가 신사로 마치소 이 근처로 내가 변호사에 가면 지금